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리시향의 목적입니다. 전 시간까지는 오행의 개념, 운동성, 상생상극의 원리, 반생반극, 역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오행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행 배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에 배당된 내용들은 실전에서 사주상담 시 활용하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기한테 필요한 오행을, 즉 각 오행에 배당된 숫자, 색깔, 방향 등을 방편독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행 배당의 내용들은 숙지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행 배당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음양 오행의 뿌리가 되는 타도낙서 중 하도를 살펴보면서 오행 배당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도에서 보면 동서, 남북, 중앙에 각각의 방위에 흑점을 보면 짝수인 음수와 백점을 보면 홀수인 양수가 각각 짝을 이뤄 같은 공간에 배치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목화 토금수 오행과 색깔도 배치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에서의 방위도를 보게 되면 북쪽을 아래로 배치하고 남쪽을 위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위도와는 반대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로 표시한 이유는 중국 사상에 남면지위 사상이 있어요. 이 남면지위 사상이란 것은 뭐냐 하면 임금은 남쪽을 향해 바라보고 자리한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방위도를 그릴 때 현대 방위도와는 반대로 북쪽을 아래로 배치한 것이에요. 자, 그럼 수오행에 배열된 숫자를 보면 1이라는 숫자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오행은 2, 목오행은 3, 금오행은 4, 토오행은 5. 이렇게 각 오행은 수오행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순서대로 배당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서 보시면 1인 홀수에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6이 되고 2라는 숫자에 더하기 5를 하면 7, 3이라는 숫자에 더하기 5하면 8, 4라는 숫자에 더하기 5하면 9, 5라는 숫자에 더하기 5하면 10. 이렇게 5라는 숫자를 더해서 각각의 같은 공간의 방위에 음량으로 이렇게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음량지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음량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음량지합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량지합을 하게 되면 생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합을 이루게 하는 숫자가 5라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행이 생긴 순서예요. 여기서 보면 수오행이 1이고 화오행이 2, 목오행이 3, 금오행이 4, 토오행이 5로 이렇게 순서로 생성됐는데 처음 오행이 생성될 때는 수가 제일 먼저 생성됐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곳이든 물이라는 것이 존재해야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달 탐사가 됐든 다른 행성들을 탐사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물이 존재하냐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의 요소가 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라는 오행이 제일 먼저 생성된 것입니다. 수라는 오행이 제일 먼저 생성됐고 그리고 화오행이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 목, 그 다음 금, 그 다음 토오행이 순차적으로 생긴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수하고 화는 조화의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 남녀가 부모가 만나 사랑을 하면 이게 수, 화의 오행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식을 낳고 길러요. 그것이 목하고 금 오행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 인간은 언젠가는 흙 속으로 땅 속으로 되돌아간다는 이치로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요. 여기서 흙, 땅은 토 오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행은 순차적으로 생성된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순서를 목을 시작을 해서 목화토금수 순서로 명명한 이유는 나중에 다음 강의 시간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숫자와 방위, 색깔을 어떻게 외우시는 것이 편리하고 나중에 학습하실 때 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6은 수, 27은 화, 38은 목, 49는 금, 50은 토.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수오행은 북쪽 흑색, 화오행은 남쪽 적색, 목오행은 동쪽 청색, 금오행은 서쪽 백색, 토오행은 중앙 황색. 이렇게 함께 묶어서 외우시는 것이 학습하실 때나 또는 실전에서 상담하실 때 편리하니까 이렇게 각 오행에 배당된 숫자, 방위, 색깔을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하도를 통해서 각각의 오행과 숫자, 색깔, 방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행 배당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도를 통해서 각각의 오행이 배당된 것을 살펴보고 왔어요. 전 시간까지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음량, 운동성, 성정, 의미도 함께 살펴보면서 대표적으로 오상오독, 오방위, 계절, 숫자, 색깔, 맛, 오장육부 정도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 오행은 양에 해당되는 성분이고 도형으로는 직사각형이라고 했고 에너지 운동성으로는 위로 뻗고 세우는, 성장하는, 시작하는 그러한 에너지 운동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상오덕은 이 목은 어질 인자를 써서 인자하다라는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세우고 성장하는, 시작하는 이러한 에너지 운동성 때문에 우두머리 기질과 생동감이 있는, 생기가 있는, 활기가 있는 오행이 목 오행입니다. 그리고 방위로는 동쪽이고 계절은 봄이에요. 숫자로는 38, 색깔은 청색, 맛은 신맛, 오장육부는 간장과 담낭에 해당되는 것이 목 오행입니다. 오장육부에 관련된 오행 배당은 삼명통해와 오행대의라는 문헌을 참고해서 배당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 오행에 관련된 오행 배당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 만약 목 오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또는 부족할 경우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목 오행은 간장과 담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 오행이 필요한 사주팔자는 숫자로는 3하고 8이 행운의 숫자고 색깔로는 청색, 방위로는 동쪽, 맛은 신맛으로 방편을 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행운과 복을 일정 부분 채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각 오행에 배당된 숫자, 색깔, 방위, 맛을 숙지하고 외우고 계시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이라는 오행이 나라고 했을 때 목이라는 것을 주체, 나라고 할 경우 이러한 팔자명은 기본적인 성정과 기질은 큰 의미에서 인자하고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생동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화오행은 양에 해당되는 성분이고 도형으로는 삼각형에 해당되고 에너지 운동성은 사방으로 확산 발산하는 분열하는 운동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상오덕 중 이 화는 예의를 중요시 여기는 예에 해당되는 오행이에요. 그리고 사방으로 확산 발산하는 에너지 운동성이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솔직한 성정이 이 화오행입니다. 그리고 방위로는 남쪽, 계절은 여름, 숫자는 27, 색깔은 적색, 맛은 쓴맛, 오장육부는 심장, 소장에 해당되는 것이 화오행이고요. 다음 토오행은 정사각형으로 표시한다 했고 에너지 운동성은 팽팽하게 하는, 균형을 맞추는 에너지 운동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재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오행이라고 했고 토오행은 오상오덕으로는 믿을 신자를 써요. 그래서
토 오행이 나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 토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토 오행이 주체인 나일 경우에는 기본적인 오상과 오덕은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이 토 오행입니다. 그리고 토 오행은 만물을 포용하고 우죽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 오행은 고집스러운 성향과 기질이 있어요. 방위로는 중앙이고 계절은 간절기에 해당되고요. 숫자는 50, 색깔은 황색, 맛은 단맛, 오장육부는 비장, 위장에 해당되는 것이 토 오행입니다. 다음은 금 오행은 음에 해당되는 오행이고 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아래로 내리는, 하강하는, 수렴하는, 응축하는 에너지 운동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금 오행은 오상 오덕 중 오를 위에 해당되는데 이 금 오행은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그러한 성정의 금 오행입니다. 그래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고요. 의리가 있는 것이 이 금 오행이에요. 또한 열매와 결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 오행이 나일 경우 성정과 기질은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의리가 있고요. 또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오행이 이 금 오행입니다. 방위로는 서쪽이고 계절은 가을, 숫자는 49, 색깔은 백색, 맛은 매운맛, 오장육부는 폐장대장에 해당되는 것이 금 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수 오행은 음에 해당되고 도형으로는 물결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고 에너지 운동성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모이기 때문에 모이고 뭉치는, 저장하는 에너지 운동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는 오상 오덕 중 지혜로울 지자에 해당되는데 이 수 오행은 지혜로운 성분이에요. 그리고 성격과 기질로 봤을 때 비활동적이고 잘 드러내지 않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수 오행이 나일 경우 성정과 기질이 잘 드러내지 않는 기질이고 그래서 은밀함이 있는 것이 이 수 오행이에요. 그리고 저장과 준비를 의미하는 것도 수 오행이고요. 방위로는 북쪽, 계절은 겨울, 숫자는 16, 색깔은 흑색, 맛은 짠맛, 오장육부는 신장과 방광에 해당되는 것이 수 오행입니다. 이렇게 각 오행에 배당되는 것을 살펴봤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오행 배당은 실전에서 방편으로 실용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오행의 성정과 기질을 포함해서 각 오행에 배당되는 요소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외우셔야만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까지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식간 12지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